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5일 새벽 1시입니다. 사흘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연설은 워싱턴의 미국인들 사이에,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제를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입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종전선언을 이야기할 때냐 라고 비판을 하는데, 가장 아픈 비판을 한 사람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입니다. CSIS라는 싱크탱크의 선임 부소장인데 마이클 그린입니다. 이분은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다른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어떻게 동맹국인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 입장과 주로 핵 문제에 관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미국이 오랫동안 반대해 온 종전선언 이야기를 도대체 왜 꺼내느냐. 종전선언을 꺼내면은 북한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대북 제재도 풀려고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쪽 요구를 물밀듯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실효성이 없는 종전선언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왜 꺼내느냐. 이게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화상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 북한이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핵화를 해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정치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영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다. 비핵화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실천하라. 아울러 북한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은 대북 제재는 계속된다 라는 경고를 하면서 비핵화를 약속했으니까 하라. 4.27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도 안 한 상태에서 종전선언 또는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자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시체는 불태워지는 이런 참혹한 현상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거론한 사람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역시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발전한 개념이죠. 비록 프랑스 대혁명이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를 불러들이고 그 뒤에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나폴레옹 전쟁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했지만은 프랑스 대혁명으로서 기치를 드높인 인권이라는 이 가치는 이제 세계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하면 그냥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제기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그해 6월 12일 있었고 9월 19일에는 또 평양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연장시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주어야 한다는 로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은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크롱은 아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핵 문제는 문 대통령의 추진력 속에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하면서 축해준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때까지 유엔의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오히려 끌어들여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수교를 언제 하느냐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비핵화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뒤에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때도 북한 인권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기하더니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마크롱 대통령이 대신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마이클 그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종전선언 촉구 연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90만 줄 뿐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북한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다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누구 편이냐는 겁니다. 종전선언 이야기만 꺼내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대륙 독재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려고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왜 했느냐. 그래서 미국의 입장과 이렇게 다른 연설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그린 씨는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모르겠지만은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종전선언이 되어서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하면은 그냥 한반도가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분 서울에서 미국 대리대사를 지낸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전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데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핵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뢰관계나 제도가 굳어져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종전선언 덜컥 먼저 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은 남북관계나 미북관계나 핵문제 처리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종전선언 나와야 되고, 종전선언 나오면 바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먼저 해놓고는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면은 그게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고 저 대륙 세력에 딱 이용돼 버린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리비어 씨는 이어서 북한이 남북한을 자국 주도하에 통합하고 한국을 제거하려는 것이 남북 간 적대감을 일으키는 토대인데, 단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 즉 북한이란 정권의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걸 바꿔야 평화가 오는데 그냥 종전선언 하면은 북한의 그 생리가 바꿔지느냐는 겁니다. 안 바꿔지죠. 선언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왜 선언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볼턴 회고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접촉을 해보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국내 정치용으로 추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종전선언 해놓고 북한보다 남한의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 이게 국내용이다. 문재인의 국내용이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뭐 도움을 준다는 그거 이전에 우선 분위기를 띄워놓고 헌법 개정으로 나가서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든지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길을 열든지, 어쨌든 이게 국내 정치용이지 실질적인 비핵화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게 볼턴 씨의 관찰이었습니다. 리비어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며, 이 핵무기는 북한의 통일 목표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북한 핵이 대남 적화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한 핵을 그냥 두고 종전선언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먹어 치우시오 하는 초대장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리비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 미국은 교전국 중 한 나라인 만큼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형제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체결 등 공식 종전 방안에 합의해야만 평화가 온다. 선언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비어 씨는 이로써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남아서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평화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도 종전선언 하지만은 그걸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따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암시해 왔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충돌 시 북한을 겨냥할 미국의 전술 전략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 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관심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종전선언은 북한용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용이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리비아 차관보는 북한의 목표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종전선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종전선언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뭐 잘 아실 겁니다. 종전선언은 선언으로 끝나는 건데 한국에서 선언으로 끝나지 않죠. 종전선언 하면은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금방 남북 간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혼을 뺀 다음에 유권자들을 속여가지고 헌법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맨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극동 담당이었던 이분의 이야기가 귀에 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입장과 이렇게 다른 연설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한미동맹 위기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손에 의해서, 트럼프의 손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현재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전과 보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계속 정권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쇼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 사기극도 요새는 잘 먹히지 않으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또 사기극 카드를 한번 꺼내보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거기에 화답을 했죠. 피 묻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을 바다 위에서 그냥 사살하고, 그래 기름 부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밤하늘을 밝혔다. 그래도 종전선언입니까? 그래도 남북 간의 생명 공동체입니까? 감사합니다.